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어머님들 옛날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찍어보라고 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냥 이런 하얀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기억나는 나이. 저는 6살부터 기억나요. 6살부터 지금 만약에 45이다. 그러면 45세까지 쭉 거서 대충 칸을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는지 한번 거기를 이렇게 찍어보세요. 저거 해보니까 어른들도 가장 행복했던 적은 주로 어릴 때, 엄마와 아빠와 함께 여행 갔을 때, 이런 곳에서 행복을 찾아요. 저는요, 지금 사는 게 행복하다고 체크한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이 살아온 삶 중에 가장 행복하신가요? 원칙대로라면 지금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말 행복하신가요? 저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어릴 적에는 사남매인데요. 방이 2개예요. 겨울에는 또 그때는 건너방이라고 해서 건너방은 추우니까 잠잘 때만 거기 가요. 그러니까 저녁만 되면 온 가족이 한 방에 있었어요. 한 방에 온 가족이 같이 있으니까 때로는 참 불편했어요. 말하기 싫은데도 말해야 되고 같이 웃어야 되고 같이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게 참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자라면서 청소년이 될 때는 형이 있고 누나가 있다 보니까 방이 제 차지가 없어요. 저는 빨리 내 방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가 정말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내 방에다가 친구 집에 가면 친구 방에다가 이소룡 막 사진 걸어놓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막 포스터 막 붙여놓고 막 이런 게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저는 방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차곡차곡 모아만 놓았거든요. 지나고 나서 제가 쭉 지금까지 왔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어느 때냐인가를 봤더니 그때예요. 온 가족이 함께 조그만 방에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인간은 만들어질 때, 인간의 뇌를 만들 때 인간은 함께 살도록 만들었고요. 만약에 호랑이는 혼자 살도록 만들었어요. 호랑이는 자기 영역에 누가 들어오면 결국은 참질 못해요. 자기 영역에서 밀어내야 돼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의 병에 걸리면 혼자 방으로 들어가요. 건강하면 뭉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인간영재라는 거 얘기해 줬죠. 한 엄마가 전화가 와서 박사님 우리 애는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전화가 왔어요. 상담이.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자 고등학생이 친구가 선택적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다 친하대요. 자기네 반은 아이들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일날 생일 선물 받아온 게 70개 80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전화 왔어요. 제가 어머니 관계영재예요. 그건 정말 행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는 우울증도 덜 와요. 관계영재라고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뭉쳐 살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돈에도 좀 자유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 방을 하나씩 따로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들어오면 저는 가면 제일 먼저 옷 벗어놓고 방에서 그 방 안에서 엄마 아빠와 자기 전까지 형제들과 함께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들어오면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가요. 자, 이때부터 우리 사회가 이기주의적이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가 아직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물론 함께 하겠죠.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엄마라고 가정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오밀조밀 한 방에서 거실에서 하루에 몇 분이나 눈을 마주보고 함께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강의를 갔어요. 강의 가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계속해서 한 사람만 쳐다보고 강의를 해요. 한 엄만 보고 강의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 강사가 골고루 봐야 되는데 한 사람만 봐요. 왜 그럴까요? 그쵸? 둘이 사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사귄다고 말 안 했는데 눈치챘어요.
여러분 사람 눈을 보면 마음을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저 마음 저 봐서 몰라요. 제 눈을 봐도 제 마음 몰라요. 근데 제가 교수 여러분이 학생이에요. 매일같이 아니면 매주 몇 번씩 6개월만 저하고 수업하면 제가 수업하러 딱 들어가는 순간 교수님 오늘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수업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저하고 눈을 마주 본 사람은 제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남편 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 아이 마음을 아나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청소년 아이가 사고를 쳤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얘는 정말 착한 애인데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얘가 주범이에요. 근데 왜요? 엄마는 내가 우리 애를 너무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퇴근했어요. 눈을 딱 보니까 우리 남편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오늘은 건들지 말자.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를 딱 보면 너 이리 와봐. 너 오늘 무슨 일 있었지? 엄마한테만 말해. 괜찮으니까 엄마 솔직히 말해. 이게 엄마 아니에요? 아이가 사고 치고 났는데도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난 그럴 줄 몰랐어요. 배신감을 느껴요. 이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함께 사니까 생각은 내가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알아주고 부부가 서로 알아주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차적으로 혼자 들어와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들어가서 공부에 들어가, 언제 아이하고 눈을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혹시 밥 먹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마주보나요? 얼마나 되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니까 모르죠. 아이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가 가장 행복한 점을 찍어라 라고 할 때 바로 오늘을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뭡니까? 함께 할 때요. 아이가 방에서 공부할 때 아니라 함께 할 시간이 많을 때, 함께 여행을 갈 때, 그건 뭐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가족이 함께 여행했다? 가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행복해. 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부터 말만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는 가족, 눈만 스쳐도 우리 가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돼야 올바로 자녀를 키울 수 있고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우리 가정 눈을 바라볼지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콜 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